41페이지 175번 볼게. 175번. 자, 지금 지수함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y는 3의 x 플러스 1승이고 하나는 y는 3의 x 마이너스 3승이지. 그럼 얘네 둘을 봤을 때 밑이 같고, 그지? x의 개수조차 같고 다른 거라곤 지수에 있는 x에 붙어있는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3이냐의 차이니까 뭐야? 얘네들은 뭐야? x축 평행이동한 거밖에 안 되지. 즉 점 A를 갖고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칸 움직이면 B랑 겹치겠다. 맞나? 그치? 오른쪽으로 4칸 움직이면 돼. 그러면 자 보자. 지금 그래프가 하나는 3의 x 플러스 1승이니까 뭐 요렇게 있다 치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A점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4칸 움직여서 B가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B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점이 C래. 이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방금 내가 말한 대로 A를 4칸 움직이면 B로 움직일 거야. 왜? 얘네들이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4네. 근데 문제에서 A, B랑 AC가 같다며? 그럼 이 길이도 4란 소리네. 됐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점 A의 Y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A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함수에서 맨날 하던 짓, A점의 좌표를 아예 모르니까 X좌표를 A라고 임의로 둔다면 Y좌표는 요 식에다가 넣어서 3의 A 플러스 1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요 A점을 기준으로 B와 C를 표현하면 되겠네. 그러면 B는 A랑 Y 값이 똑같고 C는 A랑 X 값이 똑같지. 그래서 B를 표현해 보자면 X좌표는 아직 모르겠는데 Y좌표는 얘야. 자, 근데 X좌표는 뭐야? 알고 있잖아. 여기서 4칸 움직였지. A 플러스 4겠네. 그래서 실제로 A 플러스 4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맞네. 확인했지. 자, 다음 이제 C로 가자. C는 A랑 X좌표가 똑같아. 다음 Y좌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얘의 Y좌표에서 4 뺀 거도 되고, 요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요 식에다가 X자리 A 집어넣었을 때 Y값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지. 그래서 일단 얘한테 대입해 줄게. 3의 A-3승.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식은 아까 말한 대로 C의 Y좌표가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3의 A-3승인데 이 길이가 4랬으니까 A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뺐을 때 4가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A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뺐을 때 4 나와야 돼. 식이 이렇게 짜이겠네. 됐지? 자, 그러면 요거 방정식 좀 특이하게 생겼다고 쫄지 말고 공통인수로 묶으면 되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3의 A 플러스 1승으로 묶어도 될 거야. 근데 그냥 3의 A승으로 보이는 대로 할게. 자, 3의 A승으로 묶어주면 얘한테는 3이 남을 거고 얘한테는 3의 마이너스 3승이 남으니까 27분의 1이지. 빼기.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요거 27분의 81. 81에서 1 빼니까 80. 27분의
80에 3의 a제곱이 4다. 그러면 3의 a제곱은 80분의 27이 곱해지니까 20분의 27이다. 이렇게 나오네. 됐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점 A의 Y좌표. Y좌표가 뭔데? 요거. 그러면 나 요거 하니까 뭐 하면 돼? 양변에 3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 결론 3의 A 플러스 1승은 얘한테 3을 곱한 20분의 81이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자, 됐으면 너희가 하나 해봅시다. 174번. 자, 174번 안 된 사람은 칠판 보자. 지금 된 사람들은 77번 그대로 하고 있고. 자, 174번. 지금 요렇게 있는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래. 근데 알려준 게 D의 좌표를 줬어. 그럼 이 뒤에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야. 자, D랑 C는 Y좌표가 똑같지. 다음, D랑 A는 X좌표가 똑같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퍼져 나갑시다. 자, C의 Y좌표가 16인 건 알고 있어. 근데 이 C는 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지. 그럼 Y가 16일 때 X값 찾을 수 있잖아. 어렵지 않게 4네. 자, C의 좌표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로 퍼져나가지. 왜? C랑 B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됐지? 자, 다음. B의 Y좌표는 구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은 함수 위의 점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A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왜? 이게 정사각형이지. 아, 그럼 얘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사실. 정사각형인데 얘가 0,16, 얘가 4,16이니까 아, 이거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구나. 그럼 요 길이도 4겠네? 그러면 여기 Y좌표가 정해지겠다. 4,12네. 그러면 굳이 A점까지 갈 것도 없었다, 문제는. 그러면 바로 2로 가자. 그럼 2의 좌표는 X좌표는 모르겠는데 Y좌표는 12 확정이지. B랑 같아야 되니까. 그지? 자, 근데 2는 또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얘는 Y가 12일 때 X값 찾으면 돼. 근데 아까는 되게 단순했던 거듭제곱이었다면 얘는 로그 써야지. 지금 여기에 X값을 구하는 과정은 2의 X제곱이 12다. 요거 풀면 되지? 그럼 지수가 알고 싶어. 그게 로그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 2의 12겠다. 됐네? 완성.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2B의 길이,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B의 X좌표에서 2의 X좌표 빼면 되겠지? 그래서 4에서 로그 2의 12를 뺀 게 정답. 근데 이게 보기에 없잖아? 계산하라는 얘기지? 4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자.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16이 될 거고 로그 2의 12를 빼니까 계산해서 로그 2의 3분의 4가 되겠네. 정답 3번. 또나 괜찮아? 괜찮냐? 요게 174번. 177번 생각할 시간 좀만 줄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요게 이제 지수함수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거든?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수함수가 왜 어렵다라고 하는지 볼 수 있는데, 자, 볼게. 지수함수가 두 개가 있고, 교점이 A래. 그리고 그 A에서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했고, 요 감소함수의 Y절편을 B라고 했다. 자, 이때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문제에서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A를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원래대로 평소에 풀던 대로 하자면 누가 뭐래도 A점의 좌표를 표현할 거야. 그죠? 근데
A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너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면 얘랑 얘가 같다라고 두겠지. 당연하지. 자, 지수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기인데 이거를 못 풀어. 이걸 어떻게 풀어? 나와 그래서? 나온다고? 답 나왔어? 몇이라고? 몇 번 나왔는데? 나왔어? 일반적으로 못 풀어. 못 풀어. 그럼 만약에 이게 그렇게 풀린다 치자. 그럼 만약에 밑이 다르면? 이거는 죽어도 못 풀지. 그래서 풀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풀어버릇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얘는 그래 운 좋게도 밑이 같으니까 뭐 치환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라고 쳐. 근데 밑이 다르면 진짜 못 풀어. 그래서 너희가 평소에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맨날 둘이 같다라고 놓는데 지수함수는 그렇게 못 나와. 왜냐하면 하필이면 지수함수는 뭐야? 특징이 뭐더라? 지수의 x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 이거에서 궤가 달라지지. 지수의 x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를 들어 얘랑 그냥 쉽게 예를 들게 얘랑 교점 구하래. 못 구해. 야 이거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이거 풀 수 있어? 못 풀어. 못 풀어. 방정식이 안 돼 이건.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는 너희가 알고 있는 도형적인 지식, 함수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간접적으로 풀어야 돼. 방정식이 안 돼. 안 돼서. 알겠지? 야 이거 1차 방정식이야? 2차야? 아니잖아. 못 풀어. 풀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밑이 같아서 진짜 똑같이 생긴 거 아닌 이상. 알겠지? 못 풀어. 그래서 너희가 평소에 풀던 대로 못 푸니까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가자. 간접적으로. 자, A점의 좌표를 표현하기 빡세니까 문제에서 다른 조건을 줬을 거야. 다른 조건이 뭐야? OH는 OB 전체 길이의 딱 3분의 1이래. 그치? 오케이? 요 길이의 3배가 요 길이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요 B점의 좌표가 X좌표 0이잖아.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2의 A승이네? 아, B점의 좌표를 그나마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H의 좌표도 표현할 수 있지. 이 길이의 3분의 1이니까 Y좌표를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H의 좌표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A의 Y좌표가 정해지지. 요거겠네. 그대로 따라가겠지. 그래서 A의 X좌표는 모르겠는데 Y좌표는 확정이 됐어. 이렇게. 그럼 X좌표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아예 모르니까 K라고 줄게.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A의 좌표를 표현했지. 근데 그 A가 얘 위의 점이기도 하고 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이 두 식에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그치?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요 식에다 대입해볼게. 3분의 2의 A승은 2의 K승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됐지? 다음 두 번째 대입하면 요 식에다 대입할게. 3분의 2의 A승은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A승이다. 이렇게 되지. 요 두 개 가지고 잘 버무리는 거야. 자, 근데 둘 중에 풀리는 게 있어. 누구? 얘. 얘는 지금 지수만 이 거듭제곱꼴만 봐? 2의 A승과 2의 K승이잖아. 이건 못 풀지. 근데 얘는 겹치는 게 있잖아. 요거 우변 2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2의 A승으로 볼 수 있지. 야 그럼 이거 약분되는 거 아니니? 그치? 양쪽을 2의 A승으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남는 게 좌변은 3분의 1이 남고 우변은 2의 마이너스 k승이 남지. 나왔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2의 k승이 몇이다? 3이구나. 2의 k승이 3이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주면 얘가 3이잖아. 그러면 3분의 2의 a승이 2구나. 즉 2의 a승이 6이네. a 구하래매. 정답 a는 로그 2의 6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먼저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문제지. 설명 안 했지? 아까는 A 교정고에 때문에. 아 진짜? 됐니 다들 얘들아? 그래서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얘들아 알겠지? 너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점 구할 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못 풀어.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풀게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야. A를 표현해야 그거 가지고 H도 만들고 B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거 교점 구하려고 얘랑 같다라고 놓고 보니까 안 풀려. 여기서 막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는. 알겠지 얘들아? 애초에 뭐야? 시작 자체가 바뀌는 거야. 교점을 못 구해.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못 구해. 자, 그렇다는 거고 이제 나중에 로그 함수 배우고 직선과의 위치관계 이런 거 배우다 보면 많이 볼 거야. 그때 더 해보면 되고. 자, 다음 대소비교 봅시다. 179번 볼게. 자, 지수함수를 배우고 있는데 왜 대소비교가 나오냐? 우리가 아까 지수함수의 기본에서 배웠던 그것 때문에. 자, 얘들아,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지수가 큰 게 크지. 왜? 얘는 본래 형태가 이렇게 생겨 먹어내니까 증가함수니까 x가 큰 게 크거든. 증가함수니까. 됐지? 근데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크지. 왜? 얘의 원래 형태가 밑이 2분의 1, 1보다 작은 애의 지수함수니까 함수함수잖아. 그러니까 x가 작은 게 크지. 그지?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요거를 배웠기 때문에 대소비교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79번을 보면 이해되지 얘들아 뭔 소리 하는지? 그래서 79번 보면 기억 루트 8이랑 4제곱근 32랑 대소비교하래.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이거 밑을 2로 통일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건 눈에 보일 거고 그래서 통일시키면 자 얘는 일단 다 쓸게 8의 2분의 1승이 되고 얘를 2의 2분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었고 다음 얘는 32의 4분의 1제곱에서 32가 2의 5제곱이니까 2의 4분의 5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밑이 2니까 지수가 큰 게 클 거야. 근데 요거 2분의 3은 4분의 6이지. 얘가 크네. 그래서 지수가 큰 게 크다. 였고 다음 니은 2분의 1에 2분의 1승의 다시 2분의 1제곱 요거지. 그럼 별거 없어. 얘들아 지수 법칙 너희가 알고 있던 대로 하면 돼. 다 돼. 그럼 얘랑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1에 4분의 1승이지. 근데 우변은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 있는데 걔의 2분의 1제곱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먼저 계산해 주자. 그지? 어차피 밑은 2분의 1을 통일시킬 거니까 얘는 건드릴 이유가 없고. 자, 요것만. 그럼 얘는 이거 뭐 뜻이 뭐야? 루트 씌우라는 얘기잖아. 그럼 2분의 1을 루트 씌우면 되겠지? 요거 루트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네. 됐지? 요거 계산한 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2분의 1에 2분의 루트 2승이지. 됐지? 자, 그러면 밑이 2분의 1로 통일됐어. 지수만 보면 돼. 근데 이거 4분의 2 루트 2잖아? 4분의 1이랑 4분의 2 루트 2랑 얘가 크지? 근데 밑이 2분의 1이잖아. 감소함수잖아. 지수가 작은 게 크지? 됐지? 됐지?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거 계산. 자, 마지막 디귿. 첫 번째 거. 루트 2에 루트 2제곱에 다시 전체 루트 2제곱. 그럼 얘도 아까 얘랑 똑같지? 지수 법칙 똑같이 하면 돼. 얘네들이 곱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2의 제곱. 물론 얘를 계산하면 2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변을 보면 밑을 루트 2로 통일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건드리지 말자. 자, 다음 우변 루트 2에 아까랑 비슷하지? 루트 2제곱인데 거기에 다시 루트 2제곱. 이거지. 자, 그럼 얘도 여기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네. 어차피 루트 2로 통일시킬 거니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지수로 싹 다 바꾸면 되지. 그러면 루트 2는 뭐야? 2의 2분의 1승이지. 자, 그럼 얘가 2의 2분의 1제곱에 루트 2 아니야? 그치? 그럼 곱하면 되잖아. 지수끼리. 그럼 요거 2의 2분의 루트 2제곱이지. 괜찮니? 됐어? 지금 여기 지수만 하고 있는 거야? 루트 2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얘의 루트 2제곱이니까 곱하면 되잖아. 됐지? 그럼 얘가 얘의 지수지. 그래서 요 수는 루트 2의 지수로 2의 2분의 루트 2제곱 이렇게 온 거지. 됐니? 자, 그럼 밑이 루트 2로 똑같아? 그럼 얘네들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2의 1승이지, 굳이 말하자면. 얘는 2의 1승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승이지. 누가 커? 1이 크잖아. 그러니까 2가 얘보다 크지? 근데 밑이 루트 2, 1보다 큰 수잖아. 따라서 얘들아, 지금 얘는 계산했을 때 루트 2는 밑으로 됐고 지수만 봤을 때 지수가 2의 1승, 2의 2분의 루트 2승이잖아. 근데 얘 지수의 지수만 보면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지. 2분의 루트 2, 루트 2가 1점 몇이잖아. 그럼 얘 1보다 작은 수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근데 밑이 루트 2잖아. 얘보다 큰 수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큰 게 크지. 오케이? 됐어,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더라. 뭐 여기는 굳이 풀 거 없을 것 같고 숙제로 해보고 넘겨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자, 미리 말하자면 너희가 특히나 2차 함수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 또 쓸 거야. 2차 함수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미적분을 배우고 뭘 배우고 삼각함수에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2년 동안 배웠던 게 2차 함수거든? 중3 때 배우고 고1 때 배우고 2차 함수는 끝까지 나올 거야.
이차함수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차함수라는 거 안에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도 포함. 어차피 이차함수가 다 포함하는 건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배웠던 게 약하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채워나가면서 비어있는 거 찾아냈으면, 인지했으면 빨리빨리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42페이지 봅시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단순한 얘기. 얘들아, 만약에 증가함수라는 걸 확인했어. 어떤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걸 확인했어. 그럼 얘는 영원히 증가함수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x가 a부터 b까지 잡아놓고, 정의역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a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지. b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왜? 증가함수니까. 다음 반대로 내가 감소함수인 걸 알았어. 근데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x가 제일 작은 a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x가 제일 클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왜? 감소함수니까. 그지? 그럼 요게 기본이란 말이야. 일단은. 그러니까 이 기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거기 있는 유형 6번이야.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아, 밑을 보고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보면 돼. 그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첫 번째, 지수의 x의 개수가 음수면 바꿔라. 두 번째, 대칭이동 조심해라. 오케이? 요거야. 자, 그래서 보면 뭐 181번 같은 거는 딱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 182번을 해볼게. 182번 보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이때 함수 fx, y로 쓸게. fx식이 a 곱하기 2의 2마 x승 플러스 b다. 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져 있네. 최대값이 5,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이때 f0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요거 일단 내가 아까 말한 거에 의하자면 이거 밑을 몇으로 봐야 돼? 2분의 1로 봐야 돼.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맞아? 라고 하면 안 된다고. A의 부호를 모르잖아. 지금 내가 쓴 것만으로는.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알겠지 얘들아? 너희가 그냥 체내하듯이 맨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이거 A 값이 음수면, 물론 이 문제에서는 아니지만 A 값이 음수면 이거 X축 대칭해야 돼. 그럼 바뀌어. 조심해야 돼. 진짜로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이거 낚인다고. 알겠지? 이게 포인트. 이런 걸 잡아야 돼. A가 양수면 너희가 알던 대로 하면 돼. 그치? 근데 A가 음수면 X축 대칭 때문에 또 대수가 바뀌어. 증감이. 조심해야 돼.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뭐라고 써있어? 밑에 A는 양수다라고 써있지. 그러면 이제 너희가 알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배운 대로 y는 a 곱하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b로 바꿔보면 되겠지. 아,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네. 정확히 말하자면 얘가 감소인 이유는 뭐야? 밑이 2분의 1인데 x축 대칭 이동 안 했으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요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확정인 거야. 이 말 없으면 뭐야? 나눠서 해야 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고. 알겠지? 조심해야 돼. 대칭 이동. 자,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얘랑 합쳐서 우리는 할 수 있겠다. 그치? x가 작으면 최대, x가 크면 최소. 그래서 합쳐주면 결론, 얘는 x가 가장 작을 때 y는 제일 크겠네. x가 제일 클 때 y는 제일 작겠네. 식에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y에다 5 집어넣으면 되지. 5는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냥 여기다 넣을게. 분수 싫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니까 8이지. 8a 플러스 b다. 다음 요거 마이너스 2는 2 넣으면 0이니까 1이 되고 a 플러스 b네. 아, 연립방 정식이네. 연립하면 7은 7a니까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네. a, b값 구했다. 그럼 문제 마지막으로 x에다 0 넣으랬지? f0은 x에다 0 넣으면 4a 플러스 b, a, b값 구한 거 집어넣어주면 4 마이너스 3이 돼서 정답은 1이겠다. 이해됐어? 얘들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조심해야 돼, 진짜로. 그리고 이제 경험이 쌓였지, 얘들아. 모르면 만약에 이거 아니면 저거야. 누구의 부호에 따라서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어. 근데 몰라! 그럼 뭐야? 둘 다 해야 돼. 당연한 거다. 자, 이해됐으면 183번 해봅시다. 자, 뭐 풀 줄 아는 사람들은 풀었을 것 같고 안 되는 사람 봅시다. 지금 밑을 모르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x의 범위는 2부터 5까지래. 그러면 일단 당연히 x가 2일 때랑 5일 때 한 번은 최대, 한 번은 최소가 나올 거야. 당연히. 자, 근데 문제는 뭐야? a를 모르지. 문제에서 준 a는 1은 아니고 양수다라는 조건밖에 안 줬잖아. 근데 우리는 배운 대로 a가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모르잖아. 나눠야지. 당연히 나눠야지. 기준은 1이니까.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눠서 자,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함수지. 그러면 당연히 x가 작을 때 최소가 나올 거고 x가 제일 클 때 최대가 나올 거야.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a지. 5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a의 4제곱이지. 근데 뭐래? 요거래. 최소값한테 27 곱하면 최대값 나온대. 최대값은 최소값의 27배다. 그럼 양변 a 날려주면 a 세제곱은 27.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는 3밖에 없지. 여기서 첫 번째 a값 나오고 다음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함수겠지. 그러면 얘는 반대겠지.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올 거고 x가 제일 클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하지만 결과물은 똑같지. 일단은. 근데 27을 곱하는 개체가 다르지. 얘가 최소니까 얘한테 27 곱한 게 얘 나와야 돼. 즉 이렇게 식이 나오지. 그러면 양변 또 a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a 세제곱이 27분의 1이므로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는 3분의 1밖에 없지. 그래서 답은 3만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1도 있으니까 둘의 곱이니까 정답은 1이겠다. 이렇게 돼야지. 됐니? 이제 이거 보고 이해 빨리 봐. 어렵지 않아. 나눈다는 것만 알면 돼. 넘어가도 돼, 이제? 자, 그러면 그 옆에 거 봅시다. 이제 슬슬 복잡하다. 부디 이차함수에 대한 기본기가 남아있길.
자, 184번 보자. 자, 최대 최소 구하래. 1번. y는 밑이 2야. 근데 지수가 2차식이야.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기본에 충실하면 돼. 기본에 충실하자. 밑이 2잖아. 증가함수지? 그러면 얘가 지수가 크면 최대겠지. 지수가 작으면 최소겠지. 밑이 2니까. 이게 기본이잖아. 그치? 그럼 그 기본에 의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요 지수에 있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함수로 봤을 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만 따지면 되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전체지만 결국에는 밑이 2니까 이 지수의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되잖아. 지수가 최대면 얘도 최대겠지. 지수가 최소면 얘도 최소겠지. 왜? 증가함수니까. 됐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2차 함수, 지수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x가 1일 때 꼭지점이니까 당연히 최소일 거고 주어진 범위상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겠다. 지금 이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야? 지수의. 지수의 최대 최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몇이냐? 2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1이네. 지수의 최소값이 2인 거고 지수의 최대값이 11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수로 따지면 최소값은 2의 제곱인 거고 최대값은 2의 11제곱인 거지.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을까? 얘들아? 꼭지점 구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안 할게. 얘들아. 자, 그러면 그거의 정반대로 2번 y는 3분의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거 밑이 3분의 2잖아. 밑이 3분의 2지? 감소함수네? 그러면 지수의 입장에서 지수가 최소면 전체 수는 지수가 최소면 전체 수는 최대겠네? 맞니? 왜? 밑이 3분의 2니까. 지수가 최대면 전체 수는 최소겠네? 그지?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 간다고 생각하면 돼. 지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지수의 최대 최소에 맞춰서 전체 수는 최대 최소 중에 누가 맞을까? 누가 될까를. 그때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인 거고.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쟤랑 다르게 x의 범위가 없지. x의 범위가 없잖아. 그러면 x의 정의역의 범위가 없는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이니까 뭐만 존재해? 최대만 존재하겠지. 그러면 전체 수의 최소값만 존재하겠네? 얘는 못 구하지. 없으니까. 위로 블록인 함수의 최소값이 어디 있겠어? 범위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구할 이유가 없지. 못 구하고.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자, 요거 언제 최대야? x가 2일 때 최대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1이네. 지수의 최대값이 1이다.
그러면 전체 수는 최소값 3분의 2겠네. 그래서 정답, 전체 수의 최소값은 3분의 2고 최대값은 없다. 16번 간단하게만 얘기해보면 지금 정의역과 치역이 이미 있지. 근데 그 말은 정의역과 치역이 나왔다는 말은 최대 최소값을 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얘가 증가함수면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겠지. 감소함수면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겠지. 이것만 따지면 되지. 자, 근데 문제에서 준 식이 y는 a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a가 1보다 작은 수다. 이렇게 준 거지. 그러면 감소함수네? 단순하게 가자. 얘가 감소니까 얘가 최대냐 최소냐에 따라서 바뀌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지수의 최대 최소만 보면 되겠다.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값, x가 1일 때 최대지, 지수가. 그럼 지수가 최대면 전체 수는 뭐다? 최소겠지. 다음 주어진 범위 내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가 최소가 될 거고, 그러면 전체 수는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네. 됐지? 그러면 1 집어넣어서 최대값 구해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최소값 구해주면 1 넣으면 지수의 최대값 4, 마이너스 1 넣으면 최소값 0이네. 됐지? 지금 요거 뭐야? 지수의 최대 최소값, 얘가 전체 수의 최대 최소값. 근데 주어진 치역에서 최소값이 81분의 1이니까 요때 81분의 1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때 최대값으로 m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m값 구하래지? m값 구하면 되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즉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지수가 0 나와. 그러면 최대값은 a의 0제곱인 거지. 근데 그게 m이랬으니까 m은 1이겠다. 끝.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뭔 소리야? 하나만 더 하고 시작.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봅시다. 88번 볼게. 요거 하나만 풀고 싶게 봅시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자, 식이 좀 불편하게 생겼지? y는 25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었어.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됐지? 자, 그러면 요거 너희가 예전에 배웠던 거를 예를 들어줄게, 비유해줄게 얘들아. 이 문제랑 풀이가 똑같아. 푸는 방법이. x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의 풀이랑 똑같아. 이거 어떻게 풀어? 치환. 얘를 치환한다.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에서 중요 포인트가 두 가지였어. 자, 문제 풀로 써줄게. 이렇게 있고, 만약에 뭐 x의 범위가 1부터 0부터로 하자. 0부터 3까지다. 라고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이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야.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를 치환하면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였고, 배운 거야. 배운 건데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얘랑 똑같거든. 풀이 과정이.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지. 뭐야? 기억나는 사람들. 두 번째 포인트. 이 문제 풀이할 때. 치환했어. 끝. 기억해봐. 이거 여기서 지금 이거 안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 치환했어. 그래서 식이 지금 y는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끝이야?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치환했으면 t의 범위를 알아야지. 문제에서는 x의 범위를 줬잖아.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치환한 문자인 t의 범위를 잡아주는 거지. 이게 포인트였잖아. 그때 t의 범위를 잡는 방법이 뭐야? 이 치환식 t는 x제곱 마이너스 4x다 라는 거를 또 하나의 2차 함수로 보고 문제에서 준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잡혀 있으니까 요 범위 내에서의 요 값이 t니까 요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그게 t의 최대 최소잖아. 맞니? 그래서 요거 x가 2일 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4이고 x가 0일 때 최대값으로 0이지. 누구의 최대 최소야? t의 최대 최소. 그래서 t의 범위가 뭐로 잡히는 거야? t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구나 라고 잡아서 최종 문제는 y는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인데 범위가 요렇게 풀게 되지. 기억나니? 이거 다 배웠어. 2차 함수에서. 맞아 얘들아? 요거? 똑같아. 이거 이해돼 얘들아? 기억나? 똑같아. 갑시다. 저거 비유하면서 잘 보면 돼 얘들아? 그럼 이거 누구로 치환할래? 5의 x승을 치환하자. 5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그러면 주어진 식은 y는 일단 5의 x승이 t면 25의 x승은 뭐야? t제곱. 그럼 얘는 5 곱하기 t, 5t지. 5t에다가 2분의 5분의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바뀌었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뭐다? t의 범위 잡아주는 거. 그러면 뭐야? 이 치환식을 또 하나의 지수함수로 보자는 거지. 맞아? 그래서 t의 범위를 잡는 방법은 t는 5의 x제곱이다 라는 또 하나의 지수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x의 범위, 주어진 x의 범위를 이용해서 누구의 범위? t의 범위를 잡는 거지. 그럼 요거 뭐야? 증가함수잖아.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나오겠지. t의.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5분의 1이지. x가 1이면 5지. 이렇게 t의 범위가 잡히겠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생겼던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고 t의 범위는 5분의 1부터 5까지 이 문제로 바뀌는 거지. 됐을까? 얘들아?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근데 쓰이는 치환하는 식이 2차 함수냐 지수 함수냐 그 차이일 뿐.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그냥 하면 되지. 2차 함수니까. 자, 그럼 요거 t가 1일 때 최소값이지. 다음 t가 5일 때 최대값이겠네.
그럼 t에다 1 넣으면 0이네. t에다 5 넣으면 25에서 10 빼니까 15, 16 이렇게 나오겠다. 됐니? 근데 이 문제에서는 좀 짜증나게 그때의 x값도 구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말미암아 가면 되겠지. 맞니? t가 1 나와야 돼. 그러면 그때의 x값은 t가 1이 요 부분 되잖아. x와 t의 관계식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t가 1이려면 x는 0이지. 그럼 요때 x는 0이고. 다음 두 번째 t가 5 나와야 돼. 얘가 5 나오려면 x는 1이지. 요때 x는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쓰는 건 x가 0일 때 t가 1이어서 최소값 0인 거고 x가 1일 때 t가 5여서 최대값이 16이다.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b, c, d는 지금 최대값이 a니까 a가 1, b가 16, c가 0, d가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다 더하니까 17이 되겠다. 이해됐을까 얘들아? 요거 그래서 2차 함수와 예전에 배웠던 2차 함수에서 치환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 치환하는 식이 예전에 했던 건 2차 함수, 지금 하는 건 지수 함수. 그 차이 딱 하나.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시다.